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주정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것이고 급격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은 안도감에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42% 상승률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하면서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특징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FOMC에서 테이퍼링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신중할 것이라는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양대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또 빠르게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지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0.4%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2,9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0.5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상승하는 종목 수가 현저히 적은데요. 현재 999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하루 만에 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86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폭 키워나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12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5,97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6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32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55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향후 15년 동안 최소 15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최근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전의 주요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탄력을 더 키워나가지고 있습니다. 우진 현재 8%대 강세 보여지고요. 일진파워도 23%대 급등세, 한정기술도 25%대 강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대감 가져가면서 강세 보였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나서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 내리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10달 만에 최대 수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과 레저 같은 부분에서 정상화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의견들 나오면서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2.31% 밀려난 19,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랑풍선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드캣 투어도 현재 2.73% 하락한 2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타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1%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상장 둘째 날인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낙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통큰 배당 결정에 오늘 2%대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미시스코도 오늘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로 꼽아봤는데요. 그럼 먼저 하이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에 강세 보였던 하이브가 또 오늘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는데요. 하이브가 10일을 발행해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취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W 출시일인 오늘 6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레이드 소울 이후에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또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5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세미시스코가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공시를 통해서 쌍용차 주식을 인수하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상한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2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의 엇갈린 흐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급격히 상승했었던 위메이드,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NC소프트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로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LNF, 아프리카TV, 아난티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현대차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JYP엔터,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특히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다라는 말로 좀 시장 흐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사실상 상승 종목이 좀 압축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시장 체감은 좋지 않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시장만 본다고 했을 때 FOMC 회의 경계감은 오히려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 기대로 시장에서 화답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FOMC에서 일단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신중하겠다. 그러니까 즉 이번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 등의 그러니까 즉 비둘기적인 전망에 시장은 안도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집계 이후에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상승의 기대감 등이 유입되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 등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그래도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종상으로 가장 뚜렷하게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요인이 바로 원자력 관련주들의 강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원전 투자 기대감이 유입되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과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원전 증설에 주요국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특히 중국 관련 이슈가 2035년도까지 신규 원자로를 15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한 점 등은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50여 기가 더 늘어난 점이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자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 원전 개발에 32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프랑스 역시도 다시금 소형 원전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은 이 주요국들의 원전 관련 모멘텀이 우리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등에 오후까지도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 KPS 등 주요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게임 업종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게임 업종 오늘 아무래도 전환점으로 좀 보여질 수 있을 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의 이런 급락세 장 초반부터 나왔던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좀 급등하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또 급락을 하다 보니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초반 급등분을 좀 반납하면서 오후 들어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워낙 그간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었던 만큼 게임 업종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신규 매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 이들 업종을 보실 때 바로미터로 삼아보실 만한 종목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서 이들 테마에 대한 그런 시장의 반응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간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 중 하나인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지만 오늘 시장에 있어서 오후 들어서는 좀 다시 한번 약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 등은 좀 우려감을 자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수급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로 잡히고 있긴 하지만 시총 상위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체감 증시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성장주 중심의 다시 한번 반등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 여부도 향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초와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테이퍼링이 일단 시행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IT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부터 이후에는 좀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섹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원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보험 섹터에 대해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험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발짝 유보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달에 우리나라 금리 어떤 결정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면을 미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금리 인상을 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안에는 적어도 한 번은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금리를 금리를 하락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금리가 상승 방향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잡아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항상 분류되고 있는 이 은행, 또 보험, 또 핀테크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가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지만 이 은행이 아시다시피 이 정부 쪽에서의 어떤 대출 규제가 많이 있는 만큼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좀 이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넘어갈 때쯤에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보험주가 좀 반짝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올해 3분기까지 봤을 때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험에 대한 위험률이 좀 감소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좋았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에 이런 그 분위기는 지금 상반기로는 이어지는 주가 측면에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 보험주가 이 새로운 어떤 배당주로 떠오르는 분위기가 계속 해마다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주 안에서도 이 손해보험보다도 이 생명보험사를 좀 관심 있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안에서 이 삼성생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다라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은 이제 좀 그 시장에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현재 지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삼성그룹의 어떤 그 지분 매각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소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상장 생명보험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제가 봤을 때도 이 삼성생명의 그 주가에 대한 바닥론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자본력을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떤 풍부한 자본력을 가지는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 어떤 경상 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 면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쉬운 그런 기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한 75,000원, 그리고 손절가 62,000원 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험주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삼성생명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68,10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 보험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토픽으로 알아볼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요즘 디젤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요소수가 대란이다, 요소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배가량 올랐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품귀 현상도 보이고 있고 원인 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디젤 차량을 운전할 때는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매연을 절감해주는 것이 요소수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젤에서 나오는 질소 화합물과 물로서 환원을 시키면서 매연을 절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요소수의 중요한 그 원료인 요소가
석탄에서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요소를 추출하지 않고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도 석탄이 지금 부족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요소가 부족하게 되고요. 원료인 요소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요소수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수 대란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호주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요소수를 중국 수입의 90% 정도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경제 타격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구급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요소수가 좀 부족하게 된다라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대부분의 경유차가 점유하고 있는 화물 트럭이 멈춰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물 트럭이 대략 33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200만 대가 멈춰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소수 부족 사태는 기업의 물류 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질소비료입니다. 여기에도 질소비료를 생산하는데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지금 뭐 이러한 요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농사도 걱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우리가 간과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막상 이것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소수 대란에 이 관련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소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비료 생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요소를 생산한다라든지 유통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간헐적으로 뭐 시장에 관심을 받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원료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관련주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요소수 대란이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비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보다도 비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정부도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응책이 마련이 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안도 지금 뭐 대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업 전반에 쓰이는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화물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일부 뭐 요소 재고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주유소에서는 요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아우성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불과 한두 달만 지속된다 하더라도 요소의 부족 현상이 이제 표면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 사이에 발빠른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 당분간 좀 빠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에 지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0.16%, 1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사이에 5.17포인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96.62포인트로 오늘 1000포인트 다시 이탈을 하게 됐고요. 오늘 장중 최고가 1015포인트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 상황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는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회의는 197개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정상회담이 1일과 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합의 결과 그리고 진전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산림 파괴를 저지하는 문제, 또 온난화 가스 주범이죠. CO2 외에도 메탄가스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기 위한 그 글로벌 메탄 서약도 이뤄졌고요. 또 기후 변화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도 논의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은 환경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접근법, 계산 방법이 서로 달랐는데요. 이번에 공통 삭감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스 배출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 6월까지 통일된 룰을 만들어서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정식으로 공개하고 삭감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국경 탄소세 부과 문제, 또 탄소 배출권 그 거래 시장도 활성화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인도와 같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 국가들이 기대에 못 미친 그 감축 계획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좀 더 많은 실무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삭감을 좀 더 일찍 앞당기는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1.5도씨 이하로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에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세계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이죠. 1850년부터 1900년 사이하고 비교해 보면 1.1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세계 기온이 더 2도까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5도만 되더라도 세계 그 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2.7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화석 연료를 계속 쓴다면 최대 5.7도까지 상승을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북극의 해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해빙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자연재해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1도 상승 때마다 강수량은 7%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마샬 군대라든지 몰리브가 올해 말에는 이번 말에는 잠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뭄이나 태풍 같은 쪽의 그 기상 이변이 계속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지역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이유들도 있겠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1.5도 정도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2도 올라갈 때보다는 해수면 상승이 10cm 정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도 최대 1천만 명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2도가 상승한다면은 전 세계 해양의 어획량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감소한 한 300만 톤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1.5도 정도만 되면은 150만 톤 정도니까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1.5도만 상승하더라도 홍수를 입는 피해 사람들이 2030년에는 지금보다 100% 더 늘어나게 되고요.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동해안에 있는 백사장이라든지 서해안의 갯벌 그리고 열대 쪽에 있는 맹그로브 숲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또 섬들이 그 수몰되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또 치안 문제, 국제 난민 문제들이 세계적인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미 저희가 좀 느끼고 있기도 한데요. 정말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활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교토 의정서 이런 데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전 세계가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유엔의 그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를 발표한 나라들을 보면 113개국인데요. 이들은 2030년까지 12% 정도 감소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출 감축을 위한 공통의 스케줄이 없고요. 또 감축 기준이라든지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도국이 취하고 있는 감소 목표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91개국 같은 경우에 그 파리 협정의 체결국이 되는데요.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은 2030년에는 지금보다 16% 정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가 공통적으로 배출량 삭감을 위한 스케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중국, 인도, 사우디, 터키 4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삭감 목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그 기여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800달러가 못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도국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배출량 삭감 시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계산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되겠고요. 또 탄소 거래 시장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은 세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와 달리 실제 달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이 이런 CO2 배출량을 좀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 배출량을 제로화시키는 넷 제로라든지 탄소 카본 제로 같은 경우가 되려 그러면은 흡수량과 제거량을 뺀 합계가 모두 제로가 돼야 되는데요. 80억 명이 생활하는 지구촌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하게 제로로 억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CO2 흡수량을 늘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산림을 통해서 광합성을 늘린다든지 우리나라처럼 김이나 다시마와 같은 양식장 면적을 넓히면은 해초에 의한 CO2 흡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방안이 되는데요. 인프라 시설을 이 같은 좀 비싸지만 의무화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CO2를 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PC라든지 DVD, 단열재, 의류, 화장품 폴리에스테르 용기에 사용하는 카본 리사이클 기술을 의무화시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바이오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많은 투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또한 기업들은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야지만 2030년, 2040년 정도가 돼야지 카본과 관련해서는 제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산림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카본 리사이클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탈탄소 정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가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들어간 것은 한 30년이 됐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쪽에는 아주 비약적인 진보를 해왔고요. 전기차도 이제는 대중화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석연료 가격 상승세는 전혀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석연료 소비량이 줄지 않은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80% 배출을 하고 있는 G7, 여기에 한국, 중국, 인도 10개국을 더하면은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은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수요가 1.6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또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2040년에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3%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분을 고스란히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온난화 대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공급해주는 자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요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까 증산이라든지 또 설비 투자에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요 회복기가 되는 경기 회복 초기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쉽게 멈추지는 않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자원으로 전 세계가 좀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향후 10년 안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출현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석유가스라든지 전력, 화학산업과 같이 명확하게 선을 긋던 산업들이 미래에는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29%지만 2040년에는 47%, 2050년에는 90% 정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바이오매스라든지 폐기물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들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라든지 트럭, 철도 쪽의 주요 연료로 쓰게 되고요. CO2를 회수하거나 재활용, 또 저장을 묶는 새로운 밸류 체인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30년간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새로운 송배전망이 무려 13조 달러 정도가 달할 정도로 커지게 되고요. 또 수소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2030년까지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생산, 저장, 충전, 그리고 대출 문제, 또 축전 설비, 그린, 저탄소라든지 L&D와 관련된 엄청난 쪽에 자금 수요가 있게 되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3,500억 달러가 이런 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되면서 산업 클러스터가 빨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주는 이런 산업들,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취지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도씨 정도 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또 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빨리 좀 그 IT 산업처럼 탈탄소화가 진행이 된다면 성장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는 그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소시키는데 재생 에너지 비중도 이렇게 되면은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좀 느슨하게 가져간다면은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국경 탄소세를 부과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탄소세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너지의 탈탄소화 문제,
또 순환 경제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부착이 되게 되고요. 또 깨끗한 수송,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또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투자와 같은 다양한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대형 해상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 건설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수소 자동차, 축전지, 그리고 CO2를 회수하고 분리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린 대출 제조도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실현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천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도 또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너죠.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진짜 상승률도 좋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에 기대를 하시고 벌써 유튜브 채팅창에도 기대감으로 막 응원의 댓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도전 종목 힌트까지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죠.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만 담을 수 있는데요. 오늘 KSP를 포트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좀 보시면 정원엔시스 포트에서 이미 제외가 됐지만 25%의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6.22% 상승률 보여주는 KSP, 그리고 고려시멘트가 21.47%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이 8.54%, 효성 ITX가 4.84%고요. 어제 편입된 종목도 있죠. 어제 편입된 종목은 네, 램테크놀로지 0.7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와 플라스틱, 우유팩 제조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DMG 관련주로 시세 분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좀 아시겠나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오늘 종목에 대해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알아보셨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고려시멘트 아니면 램테크놀로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둘 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려시멘트 종목은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공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선을 앞두고 곧 있으면은 우리 차기 대권 후보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가 새만금 다시 짓겠습니다. 제가 신공항 짓겠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철도 지하 뭐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우리 시멘트 관련주들이 우리 정책주로 부각될 가능성을 제가 오늘 아니고 이번 주 아니고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실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결과는 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우리 차트상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종목을 종가에 잡았을 뿐인데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만에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우리는 일주일 만에 20%가 넘는 뭐 거의 뭐 1년치 은행이자 뭐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2%, 3% 대비해서 정말 막대한 단기 시세를 행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린 종목이 우리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가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자, 시간대별 우리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자, 아침에 플러스 1%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가슴을 좀 뜨겁게 자, 수익과 행복에 좀 우리 목청이 터질 것 같은 목요일을 만드는 듯 했으나 네. 자, 정말 수익의 목마른 목요일로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 변동폭을 보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줬다 뺏는 게 가장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분이 더 안 예, 좋더라고요. 줬으면 끝이지. 그걸 또 이제 상승했다가 막판에 또 호도독 빼버리면서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요소수 관련된 테마주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시멘트는 어제 방송에서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리고 제가 노랑톡에서도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 분봉상 일봉상 우리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이 전고가 돌파하면은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노란톡에서도 전망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 플러스 12%까지 좀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내일의 붐 수익 폭발 다이너마이트 터트릴 종목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정말 수익률로 검증을 해드렸다. 여러분들께 큰 행복을 안겨드린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어제 우리가 내일의 붐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 우리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 고가 대비 마이너스 지금 2% 낙폭을 하락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자, 램테크놀로지 오늘 마이너스 1.65%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자, 코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받은 것에 비하면은 좀 미비한 수준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 우리 이 고가에 물려 있는 종목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그런 뭐 기술적인 구간이다. 뭐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본 종목은 밑으로 6,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우리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금 월, 화까지 조금 더 기간 보유하시면서 추가 행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시작하자마자 정말 시세 분출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오늘의 종목 힌트도 알아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 종목 들고 나오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유 우리 PPT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좀 3가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강의에서 자, 우리 주가를 산맥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중장기나 혹은 단타를 이 정상, 산맥의 정상, 고가에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막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등산로의 초입에서 공략을 해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것만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일정 손절 조금 잡는 것에 비해서 위로는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드렸는데 그 매매 전략에 부합한 종목 제가 오늘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요. 우리 대주주가 지분 약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약 300억 미만의 거의 뭐 품절주로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 우유 그리고 음료 이런 종이랑 이제 플라스틱, 종이팩이랑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용기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는 이제 기업이 되겠고, 네. 자, 상장사 중에서는 딱 2개 기업이 우유팩, 이렇게 우유 뭐 이런 액체 음료를 포장하는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에 딱 2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슈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남북 경협주로 DMZ의 우리 파주 지역의 토지 약 13,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지뿐만 아니라 그 13,000평 토지에 공장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남북 사업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적경지대에 있는 경기도 북부권의 그 토지와 공장의 가치도 상승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 이제 DMZ 남북 경협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우유팩 제조 업체인데 또 DMZ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바로 삼류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는 014970인데요. 자, 이 종목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핵심 우리 네. 매수가 먼저 빠르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격적인 부분들 현재가 지금 7,600원 라인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밑으로 6,900원 라인을 손절 잡으시고요. 자, 7,300원에서 7,700원 가격대 우리 종가까지 1%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네. 비중 5% 종가 베팅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매수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분석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 본 종목의 우리 천정 영역대 산맥으로 따지면 이 정상의 영역대가 자, 11,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자, 11,000원 대비 우리 바닥권 영역, 자, 6,700원, 7,000원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자, 바닥에서 우리 조정 구간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최근 이 박스 상단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 9월 27일, 9월 28일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한번 만든 이력이 있는데 자,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우리 6,900원, 7,300원 가격대, 자, 이 가격대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매기가 유입된 캔들의 저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 그리고 삼중바닥 영역대까지 매수하기 좋은 지점을 만들었던 모습이고요. 자, 오늘도 대량의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이 과거의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금 아쉬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게 장중에 자, 이 장기 평대 라인까지 매물을 소화했었는데 자, 오후장에 지수 빠지면서 네.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 나타내고 있지만 자, 첫 번째 우리 포장용기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업들의 식품 기업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시대를 거슬 수는 없는 흐름 속에 이 본 기업이 이제 포장재를 이제 친환경으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 파주 지역에 경기도 파주 지역에 13,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 누가 되든 우리 외교적인 부분들, 우리 대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큰 그림을 포부를 밝히는 공약을 밝혀지는 시점에 우리 DMZ 관련된 남북 경협지로서의 모멘텀까지도 존재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실제로 과거에 16,000원에서 지금 7,000원까지 바닥에서 이제 막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증시 안 좋지만 본 종목 거래하셔서 큰 수익과 행복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의 붐 종목 삼룡물산이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한 저 자세한 내용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3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거나 모르겠다면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